정의선이 트럼프 옆에서 직접 발표까지 했죠.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할 거고 트럼프 현대차는 관세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때릴 거고 다음 달 3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현대차 지금 물 먹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들 수 있는 이슈인데요. 정의선이 호구라서 이 짓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현대차의 미국 투자 과연 관세 때문일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정의선이 트럼프 옆에서 직접 발표까지 했죠.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할 거고 트럼프 현대차는 관세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틀 뒤에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때릴 거고 다음 달 3일부터 부과할 거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선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뭐야, 현대차 지금 물 먹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 수 있는 이슈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선 관세에 대해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에 갔다 들어올 때 세관 있잖아요. 나갈 때 세관 보신 적 있으세요? 나갈 때는 세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세관의 역할인 거고,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사는 사람이 내는 비용이 관세라는 거죠. 근데 이제 때때로는 수출 관세가 존재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본인 산업이 정말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출 관세는 웬만하면 없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의 관세는 수입할 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구에도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것, 수출될 때는 상관없고요. 수입돼서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관세 얘기를 하는 것도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미국으로 들어오는 놈들은 전부 관세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은 인지했을 때, 요게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서 철강과 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 아니, 무슨 이거를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미국에서 철강이랑 차가 생산되면 관세가 없지. 그러니까 요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너거가 관세를 안 내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 그러면 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의선은 미국에다가 31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의선이 호구라서 이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관세를 안 매기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비단 트럼프의 관세 협박만이 이 현대차가 미국으로 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쯤에 송배전망 구축도 어려운 한전 관련된 이슈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전력공사는 발전기업으로부터 전기를 사다가 그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파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당시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전이 상장회사긴 하지만 정치 집단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못 올렸습니다. 원자재 값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22년, 23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게 됐고 1년에 이자 비용만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지금 한전의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한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작년 6월쯤에 올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22년 이후로 전기료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한전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주택용은 2000년 대비해서 42%밖에 안 올랐는데 산업용 전기는 2000년 대비해서 무려 227%나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전기 가격을 봤을 때 산업용이 다른 전기료보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산업용은 전압이 수만 볼트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엄청 고압 전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택용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매가랑 소매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장은 전기를 도매로 떼가고 있고 우리 주택은 전기를 소매로 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업용 전기가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전이나 송전 비용이 안 드니까, 주택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산업용이 싼 게 당연해요.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는 다 주택용이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로 주택용이 더 비싼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왜냐면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산업용 전기가 많이 비싸다라는 얘기인 거죠. 킬로와트 시당 190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여기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하나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차 공장을 이전하면서 루이지애나주에도 제철소를 하나 짓는다고 했는데 미국의 2025년 3월 기준입니다. 평균 전기 가격을 보면요. 킬로와트 시당 10센트도 안 하는 곳이 여기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래서 10센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40원 정도 될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여기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동네거든요.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킬로와트 시당 우리나라 돈으로 80원 정도면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한 5, 6센트 정도겠죠. 5, 6센트 정도면 산업용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8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산업용 전기가 거의 한 2.5배 정도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차랑 현대제철이 이제 같은 그룹이잖아요. 현대제철이 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하필 제철소를 건설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비단 관세 때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전 얘기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물이랑 전기랑 사람이거든요. 요거 세 개가 쌓야지 제조업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람값도 너무 비싸진 나라고, 그리고 전기값도 너무 비싸진 나라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히나 제철소는 전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거기 바로 다음이 현대제철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철소는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 현대제철이 루이지애나로 옮긴 것 자체가 비단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진짜로 끝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3월 말 트럼프가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직접 만나서 31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트럼프는 현대차의 관세가 없을 것이라 했으나 이틀 뒤 수입차에 대해 25%를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인 만큼 한국에서 만들어진 현대차는 미국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미국차 현대에 대해 관세가 없을 뿐이라면 정의선 회장은 호구 잡힌 건가 싶기도 한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이어진 한전의 적자로 인해 정치적 이유로 사실 주택용은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로만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값싼 전기료도 큰 몫을 했던 만큼 타국 대비 원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철은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산업이고 현대는 전기료가 아주 싼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기에 화학, 제철, 자동차 산업까지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관세는 그냥 계기가 됐을 뿐인 거고, 이제 그 트리거라고 하죠. 관세는 트리거가 됐을 뿐 이미 우리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안 할 거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금융으로 살아나 봅시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